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도 통일부 장관 보고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석한 색깔 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은 BBK의 개미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김백준 또 김희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진실에 입각한 내부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보복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라고 현 정부 내에서 수사 지시가 있거나 수사 기획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표적 수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처벌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수사를 통상적으로 정치 보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수사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증거 또 그 진술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실들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약화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좀 피해가보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한 대단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하고 몰염치한 인식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재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은 혐의가 없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선에서 자행된 군인들의 댓글 사건의 지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쓰여졌다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소환할 것이고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명백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네. 좋습니다.
총리께 개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2년 동안이 지난 시점에 개정이 되질 않아서 사실상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올 2월 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이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제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권이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정을 했죠. 헌재 판정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불합치 조항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면은 드는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의 추산으로는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어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도의 국민투표는 1,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와 함께하면 300억 원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개헌 특위가 1년이 넘게끔 무수한 회의, 또 자문위원들은 100차례가 넘는 회의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정치적인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정치적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국민투표 실시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고 또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 이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도 반대하는 마당에 총선과 동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또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또 그 뒤에는 임기 말에다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또 개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개헌은 힘들어진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개헌을 함께 약속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요 후보들 모두가 그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헌과 견해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의 지위만 부여하고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을 관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오스트리아나 핀란드를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학자에 따라서 분류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를 이원 정부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각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이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를 또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행정권을 분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2명이 되는 이런 이원정부제의 문제점은 여소야대 하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잠시 들어보면은 프랑스는 동고정부가 3번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동고정부는 86년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당 미테랑 당이 패배를 하면서 야당인 공화국연합의 시라크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라크는 총리가 되자마자 인사와 정책의 실권을 쥐면서 사사건건 미테랑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시라크는 81년도에 미테랑과 붙어서 대선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또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는 현 미트랑 대통령과 시라크 국무총리가 또 격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정이 사사건건 충돌했고 심지어는 EU 통합을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견해가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참석하는 세계 외교사에서 희한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라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95년도 총선에서는 조스팽이 이끄는 사회당이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조스팽이 총리가 되면서 5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조스팽도 대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곧 있을 대권에서 시라크 대통령과 또 대결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은 계속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라크 대통령은 당시에 정부를 마비 정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의정활동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고 계시는 총리께서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이렇게 헌법적 분할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지 또는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야당의 총리 하에서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협치가 잘 될 것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원 정부라면 어떤 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어떤 것은 총리 권한에 속한다 하는 것을 헌법에 수십 가지를 나열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요.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 정부제의 전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프랑스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통령과 총리가 만약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FTA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외치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사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외교 국방의 문제니까 이원 정부에서 대통령 자신의 권한이라고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의 총리가 다른 사드 협약을 내놓는다면 과연 국익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원 정부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 정부제는 극심한 정치 혼란이 예견됩니다. 또 위험천만하고 선진 정치 국가에서는 이제는 사실상 사라진 그런 제도입니다. 차라리 순수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주장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의사로 대통령제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감사권 또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고 상권 분립에 기초한 협력과 분권의 정치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또 이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저는 합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자부 장관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이번 개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또 자주조직권, 자주복지권 등 4대 권한의 헌법적인 근거 이번에 반드시 만원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특히 개헌은 통해서 분권은 또 지방분권은 강화하더라도 현행 법 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은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자치분권 로드맵도 발표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방이양기관법 제정을 통해서 자치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이양해서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헌법에 그냥
단순히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방금 제기하신 그런 4대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들을 못 박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분권과 함께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축이 있으므로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같이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각 부분별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나 자치단체, 학계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돼야 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재정분권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10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아마 이달 말까지는 대충 큰 합의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그게 저희들의 정부의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하고 몰염치한 인식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현재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은 혐의가 없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선에서 자행된 군인들의 댓글 사건의 지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다수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쓰여졌다는 이러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소환할 것이고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명백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개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조항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아직까지 2년 동안이 지난 시점에 개정이 되질 않아서 사실상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올 2월 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이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권이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정을 했죠. 헌재 판정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불합치 조항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면은 드는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의 추산으로는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어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도의 국민투표는 1,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와 함께하면 300억 원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개헌 특위가 1년이 넘게끔 무수한 회의, 또 자문위원들은 100차례가 넘는 회의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정치적인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정치적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의 국민투표 실시는 전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김백준 또 김희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의 진실에 입각한 내부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보복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하라고 현 정부 내에서 수사 지시가 있거나 수사 기획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표적 수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처벌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수사를 통상적으로 정치 보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수사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증거 또 그 진술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실들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약화시켜서 자신의 범죄를 좀 피해가보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한 대단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고 또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 이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도 반대하는 마당에 총선과 동시 실시를 한다는 것은 또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또 그 뒤에는 임기 말에다가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또 개헌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개헌은 힘들어진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개헌을 함께 약속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주요 후보들 모두가 그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헌과 견해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의 지위만 부여하고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관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오스트리아나 핀란드를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잠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도 통일부 장관 보고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석한 색깔 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은 BBK의 개미 피해자들이 고발을 합니다.